안녕하세요. 구문팝 강좌를 진행하는 풀쌤입니다. 자, 오늘은 Chapter 14입니다. 관계사절에 대한 거고요. 같이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계사절은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제한적인 용법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콤마 뒤에 와서 이 선행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크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하고요. 이때 접속사는요, 우리 왜 관계대명사로 문장이 연결이 되면 하나의 형용사처럼 해석을 하잖아요. 한다가 아니라 하는, 한, 하고 있는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잖아요. 형용사처럼. 자, 그때 한, 하는 이렇게 형용사처럼 해석되는 것이 바로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이잖아요.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요,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 부사절인데요. 이 접속사는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한다가 아니라 접속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해석이 되는 경우를 말했잖아요. 하는. 자, 이렇게 해석되는 게 바로 접속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 대신 관계 부사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관계 부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은 크게 관계 대명사절과 관계 부사절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 외에요, 관계 형용사절도 볼 수가 있고요. 관계 형용사절은 관계사 다음에 명사가 위치해 있는 경우인데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절이 아닌 이 명사절이나 부사절로 쓰이는 복합관계사절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명사절로 쓰이는 복합관계사절은 앞 장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Chapter 14 관계사절, 이 장에서는요, 주로 관계사절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하고요. 그 다음에 비제한적 용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보통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이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관계대명사가 주격, 목적격, 소유격별로 구분이 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이냐 또는 사람, 동물, 사물 모두에 해당을 하느냐,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느냐, 이런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사람인 경우에 주격은 who를 씁니다.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주격이라면 who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인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whom을 쓰지만 who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소유격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는 whose를 쓰게 됩니다. 전부 다 관계대명사니까 뭐뭐하는,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선행사, 이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이하하는 사람. 자, 이 선행사가 이번에는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요, 주격이나 목적격 둘 다 which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격은 보시면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와 마찬가지로 whose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유격을 나타낼 때 이 전치사 of를 쓰기도 하거든요. 무엇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에는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 동물, 사물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that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에는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what이 있었죠.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형태가 같습니다. 자, 이 표만 봐서는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뒤쪽에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 즉 전치사 구죠. 이 전치사 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자, 지금 관계 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전치사 구가요,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경우에는요, 그냥 부사가 아닌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보시면요. in이 전치사죠. 그리고 morning은 아침이라는 명사인데 그 앞에 전치사 in을 붙여주니까 아침에라는 언제에 해당하는 시간의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구가 부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관계 부사에 적용을 해보면요. 전치사는 in이 됐든 아니면 at이 됐든 on이 됐든 여러 가지 전치사가 올 수 있는데요. 보통 요일 앞에는 우리가 on을 쓰죠. 월요일에 그러면 on Monday. 아니면 월 앞에는 in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가 in이 됐든 at이 됐든 on이 됐든 또는 다른 게 됐든 간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이 전치사와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부사의 의미를 갖게 돼서 선행사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관계부사는 whe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전치사 a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e place, place는 명사죠. 그래서 이 전치사 at이 이끄는 전치사 구인데요. 자, 이게 전치사 at이 붙음으로써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디서에 해당하는 장소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전치사가 at이 됐든 in이 됐든 on이 됐든 간에 이 전치사가 관계 대명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요. 자, 이 선행사가 장소의 의미일 때 관계부사는 where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행사의 의미별로 다른 관계부사를 써주는데요. 선행사가 the time 등 시간의 의미일 때는요. 관계부사는 when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사 when은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가 at이 됐든 in이 됐든 on이 됐든 간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place 등 장소의 의미를 가질 때 그런 때는 관계부사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where를 써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where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reason 등 이유의 의미일 때는요. 관계부사는 why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나타낼 때는 전치사는 for를 써주게 됩니다. for which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선행사가 the way 등 방법의 의미일 때는요. 관계부사는 how와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the way하고 how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how를 쓰지 않고 the way가 나와 있을 때는 in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that을 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괄적인 설명이었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자, 구문팝 교재를 다운받으시려면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Learn Korean in Kculture를 입력을 하십니다. 엔터키를 누르시고요. 자, 맨 위에 지금 그룹이 떠 있죠? 저는 당연히 그룹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그룹을 클릭하셔서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좌측의 메뉴를 보시면요. 여기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